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환갑을 맞아 생애 처음 떠난 해외여행. 아들 내외가 준비한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제야 자식이 효도를 한다며 데려간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탈리아 나폴리 항구에서 아들이 환전하러 간다며 순옥을 카페에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30분만 기다리라던 아들은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황급히 선착장으로 달려갔을 때 크루즈는 이미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항구에 홀로 남겨진 60살 여자. 가방 속엔 달랑 몇 장의 달러와 아들이 남긴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여기서 지내고 계시면 곧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순옥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순옥은 다시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오늘은 한 어머니가 버림받고 다시 일어서고 마침내 당당하게 맞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이번에 환갑 기념으로 저희랑 크루즈로 해외여행 가요. 아들 도연의 말에 순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순옥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 미정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이랑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오시면 돼요. 순옥은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사업하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순옥은 혼자 도연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도연이 회사를 차릴 때도 순옥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미천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환갑이 되니 자식이 이런 선물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순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걱정 말고 같이 다녀와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얼굴 가득 주름이 잡혔지만 그 웃음은 소녀처럼 밝았습니다. 미정도 따라 웃으며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거운 짐은 저희가 챙길게요. 편한 옷이랑 모자만 준비하세요. 그래. 고맙다 정말. 순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게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참 세상 좋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식을 키우며 쌓아온 세월의 증거였으니까요. 순옥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사준 립스틱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립스틱이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거울을 보며 입술에 발랐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무엇을 입을지, 어떤 풍경을 보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넓을까요? 크루즈는 얼마나 클까요? 순옥은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풍경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도영과 미정이 준비해 주겠다고 했지만 순옥은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챙기고 싶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편한 바지 2벌, 남방 셔츠 몇 장, 그리고 모자 하나.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쯤 도연이 차를 끌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정도 함께였습니다. 순옥은 현관문을 나서며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순옥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며 순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녀올게.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류는 제가 다 챙겼어요. 그래, 고맙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의 슈퍼마켓, 매일 다니던 교회, 친구들과 차 마시던 찻집.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늘만큼은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순옥은 가슴속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 시작될 터였으니까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옥은 처음 보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천장이 끝없이 높고 사방에 알 수 없는 외국어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도연이 순옥의 가방을 끌며 앞장섰고 미정이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사람 많으니까 제 옆에 딱 붙어 계세요. 어휴, 정신없네. 여기가 어디요? 인천공항이에요. 곧 탑승하면 돼요. 순옥은 두리번거리며 따라갔습니다. 평생 시장 골목만 다녔던 사람이 이런 넓은 공간에 서 있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것도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벨트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우시면 제 손 꽉 잡으세요. 아니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허세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순옥은 창밖을 붙들듯 내다봤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서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햇빛이 구름을 뚫고 쏟아졌고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순옥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좁은 골목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 하늘 위를 날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였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짠 바다 냄새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들리는 언어마저 낯설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순옥을 항구로 데려갔습니다. 멀리 거대한 크루즈가 보였습니다. 와, 저게 배야? 순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배라기보단 건물이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거 타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안에 식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대요. 미정이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데를 내가 타다니. 꿈인가 꼬집어 봐야겠네. 배에 오르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로비엔 수정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혹시라도 더럽힐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파도를 타고 번졌습니다. 순옥은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멋지죠?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려고 60년을 기다렸나 싶었습니다. 저녁엔 배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얀 천이 깔린 식탁, 빛나는 은수저, 예쁘게 담긴 요리들. 순옥은 포크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엄마, 편하게 드세요. 우리끼리인데 뭐. 도연이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순옥도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음식은 낯설었지만 입에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축하한다고 이거라도 한잔 하세요. 도연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순옥은 평생 술을 입에 대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씁쓸하면서도 목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사업은 괜찮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잘 돼가고 있어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들의 눈가에 서린 피곤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다시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한 장 찍어요. 추억 남겨야죠. 에이, 늙은이 사진 찍어서 뭐하게. 그래도 나중에 보면 좋잖아요. 자, 여기 서세요. 순옥은 어색하게 난간에 기댔습니다. 미정이 셔터를 눌렀고 도연도 옆에서 함께 찍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순옥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와, 어머니 진짜 잘 나왔다. 보세요. 미정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순옥은 생각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만큼은 젊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순옥은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캄캄한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온몸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벽이 얇았던 모양입니다. 도연과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미정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내일은 말 꺼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만 해.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사업 얘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요즘 거래처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도 힘들겠구나. 순옥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푸른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육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였습니다. 기항지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항구였습니다. 배가 천천히 접안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갑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옥도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닷바람엔 달콤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진짜 예쁘죠? 사진으로만 보던 곳인데. 미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구 주변으론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노천 카페마다 사람들이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항구 거리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론 기념품 가게와 꽃가게가 빼곡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젤라토 드셔보세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이에요. 미정이 가게 앞에 멈춰서서 젤라토 2개를 샀습니다. 하나를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맛있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랑은 또 다르구나. 그쵸? 여기 거 진짜 맛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도연이 가끔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한 장 찍어요. 뒤에 바다 나오게. 순옥은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순옥은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환전 좀 하고 올게요. 환전소가 좀 멀거든요. 그래, 같이 가지 뭐. 아니에요. 다리 아프실 텐데. 여기 저 카페에서 쉬고 계세요. 30분이면 돌아올게요. 미정이 거리 모퉁이에 있는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파라솔 아래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커피나 한잔하고 있을게. 천천히 다녀와. 순옥은 카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순옥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짓으로 커피를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햇살을 피해 그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멀리선 거리 악사가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순옥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참 좋다. 이런 게 여행이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순옥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애들이 좀 늦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50분이 됐습니다.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선착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서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렸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배 타는 거 맞죠? 순옥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지만 상대는 고개만 갸우뚱하며 지나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챙겨 들고 선착장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크루즈는 이미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직이요. 저 아직 안 탔어요. 순옥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 덴저러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난간 너머를 필사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과 미정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도연의 회색 재킷, 미정의 빨간 가방. 순옥은 그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정아. 순옥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은 점이 되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순옥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제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꺼내 뒤적였습니다. 여권, 선글라스, 그리고 아까는 없었던 흰색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언제 넣어놨는지 몰랐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달러 몇 장과 조심스레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여기서 지내고 계시면 곧 연락드릴게요. 글씨는 도연의 것이었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순옥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잠깐이라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착장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떠났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플라스틱 컵 몇 개와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만 굴러다녔습니다. 언어도 도움을 청할 곳도 아는 얼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손에 든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짠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이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나폴리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이 순옥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옥은 그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항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몸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손에 든 쪽지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순옥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여기서 지내고 계시면 곧 연락드릴게요.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버리는 거냐고. 순옥은 쪽지를 구겨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순옥은 구겨진 쪽지를 펼쳐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저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도연이 대학 갈 때 적금을 다 깨서 등록금을 댔고 회사 차릴 때도 가진 것 다 내줬어요.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마련해줬죠. 그런데 이제 와서 사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를 외국 땅에 버리고 가는 거냐고. 순옥은 쪽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일한 증거니까요. 플라스틱 컵 몇 개가 바람에 구르며 지나갔어요. 선착장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어요. 순옥 혼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젤라토 하나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순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근처 분수대를 찾아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순옥은 가방을 열어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달러 지폐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세어봤습니다. 100달러짜리 2장, 50달러짜리 3장, 총 350달러였어요.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순옥은 돈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비행기표를 사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여권은 있지만 표가 없으니 소용없었습니다.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광장이 나왔어요. 광장 한쪽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담요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숙자들이었죠. 순옥은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옥은 고개를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낮에 도연 미정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햇살이 따뜻했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둡고 쓸쓸하기만 했어요. 골목 끝에 작은 성당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안은 고요했고 촛불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오늘 하루 중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기도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까요? 도연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길 빌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악몽이 끝나길 빌어야 하나요? 하느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벤치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옥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수녀복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옥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시녀라. 할머니 수녀가 무언가 물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녀는 순옥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성당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방이 있었어요. 침대 2개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녀가 침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자라는 뜻이었죠. 감사합니다. 순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녀는 순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는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순옥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푹신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경찰서에 가야 하나? 한국 대사관이라도 찾아야 하나?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15%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도연의 번호를 눌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단 한 번만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순옥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추웠습니다. 방은 따뜻했지만 마음이 얼어붙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도연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악몽이 끝나길, 아침이 되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성당 뒤편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할머니 수녀는 매일 아침 빵과 물을 가져다 줬고 순옥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순옥은 가방을 챙겨 성당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순옥은 경찰서 방향으로 걸었어요.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순옥이 말을 걸었지만 경찰관은 이탈리아어로 뭔가 물었어요. 순옥은 여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여권을 받아들고 확인하더니 영어로 물었어요. 순옥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순옥은 손으로 배 모양을 그리며 설명하려 했어요. 크루즈, 나폴리 못 탔다는 걸 어떻게든 전하려 했지만 경찰관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동료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옥에게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순옥은 종이에 한글로 썼어요. 크루즈 여행 왔다가 배를 못 탔어요. 도와주세요. 경찰관이 종이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과 교복 같은 옷을 입은 15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여성이 경찰관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뭔가 확인하며 대응하는 동안 여학생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순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학생이 순옥이 쥐고 있는 종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한글이 적힌 종이였으니까요. 여학생이 엄마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분 한국 사람 같은데. 저기 한글 있잖아. 여성이 고개를 돌려 순옥을 봤어요. 순옥은 경찰관 앞에서 여권과 종이를 들고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 경찰관에게 뭔가 물었고 경찰관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경찰관과의 일을 마무리한 뒤 순옥 쪽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순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한국말이었어요. 경찰분이랑 얘기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제가 통역 도와드릴까요? 여성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이 경찰관에게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옥을 가리켰어요. 여성이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여성이 기다려주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크루즈 타고 여행 왔었는데 나폴리 항구에서 배를 못 탔어요. 아, 출항 시간 놓치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에요. 순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경찰관에게 통역을 해줬어요. 경찰관이 뭔가 물었고 여성이 다시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크루즈 회사 연락처나 같이 오신 분 연락처 있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경찰관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여권은 문제 없으시니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데. 순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로마가 어딘지도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여성이 순옥의 표정을 읽은 듯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명함 드릴게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하고요. 얘는 제 딸 서연이에요. 저희 숙소 주소도 여기 적어둘 테니까 혹시 급하시면 찾아오세요. 저는 김순옥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혹시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막 식사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시죠. 이야기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이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옥은 망설였어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딸 키우는 엄마고 우리 엄마도 계시거든요. 그냥 지나치긴 좀 그래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순옥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처음 이탈리아 오셨어요? 응, 그래. 처음이야. 저희도 처음이에요. 우리 둘이서 여행 왔어요. 방학 동안.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메뉴를 주문했어요. 파스타와 피자가 나왔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순옥은 포크를 들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실례지만 같이 오신 분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분이세요? 순옥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쪽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저를 두고 갔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쪽지를 다시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연도 엄마 옆에서 쪽지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저희 숙소에서 주무세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시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너무 패를. 괜찮아요. 안전이 더 중요하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 테니 내일 차근차근 방법 찾아봐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이 쓰는 방인데 소파 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옥은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이 담요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순옥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며칠 만에 안전한 곳이었어요.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가 아닌 소파였지만 며칠 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순옥은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지연이 순옥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잠자리는 좀 괜찮으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순옥은 식탁에 앉았어요. 빵과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책을 읽고 있었고 지연은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상황에 대해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뒤 지연과 순옥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혼자 남게 되신 건지.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갑 기념으로 아들 내외가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폴리 항구에 내렸을 때도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아들이 환전하러 간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30분이면 온다고 했죠. 그런데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선착장으로 갔는데 배가 이미 떠나고 있었어요. 순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갑판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뒷모습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저를 보고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일부러, 네, 일부러 두고 간 거예요. 순옥이 가방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어요. 지연이 쪽지를 읽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자식이?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웠나 봐요. 사업이 안 풀렸나 보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외국에 혼자.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쪽지를 다시 접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화도 나고 죽고 싶었어요. 왜 이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평생 저 자식 하나 키우려고 죽어라 이랬는데. 순옥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연 씨를 만나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지연이 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한국에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순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돌아간다고 해서 갈 곳이 있을까요? 집은 아들 명의였고 아들은 자신을 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돌아가 봤자. 근데 제가 한국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돌아가야죠. 순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반찬 가게요. 작은 가게였는데 혼자 다 했어요. 장 보고 반찬 만들고 손님 받고 직원도 2명 뒀는데 월급 계산하고 거래처 돈 정리하고 그런 것도 제가 했죠. 그럼 돈 계산 같은 건 익숙하시겠네요. 그건 해야죠. 안 그러면 장사 못 해요.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 남는 게 얼마인지 매일 봐야 하니까요. 지연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저 미국에서 투자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 찾아서 투자하고 키우는 일이요. 여기 나폴리에도 작은 지사가 있고요. 근데 지금 회계 쪽 인력이 부족해서 좀 힘들거든요. 지연이 순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투자 결정하려면 회사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나거든요. 순옥은 깜짝 놀라 지연을 봤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니 장사하시면서 돈 계산 계속 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법률이라다 보면 돈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한 푼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고요. 하지만 저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도. 순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폴리 지사에는 한국 직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컴퓨터는 어려운 거 아니고 가르쳐 드리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황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한국 가시려면 비행기표도 있어야 하고 가신다 해도 당장 지낼 곳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여기 계시려면 숙소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는데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가방 속 돈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월급도 드리고 직원 기숙사도 있어요. 당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게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맙지만 동시에 초라했어요.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야 하는 자신이. 근데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머니 자신을 믿으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엄마 혼자 키웠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 대학 보내주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자꾸 나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순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전 한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어머니가 여기서 자신을 찾으셨으면 해요. 그날 저녁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자신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대로 한국에 돌아간다 해도 갈 곳이 없는데. 이틀 뒤 순옥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1.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다음 날 순옥은 지연을 따라 회사에 갔습니다. 나폴리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몇 개와 컴퓨터가 보였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지연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왔어요. 얘들아, 김순옥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회계 쪽 도와주실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호예요. 남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민지예요.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여자 직원도 고개를 숙였어요. 순옥은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준호가 순옥을 빈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선생님 자리예요. 일단 컴퓨터부터 켜볼까요? 준호가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 사용법부터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어요. 클릭을 했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잘하시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회사에서 쓴 돈과 들어온 돈을 엑셀에 입력하는 거였어요. 준호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날짜 쓰시고요. 여기 금액 쓰시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눌렀어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잘하시네요. 민지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어요. 컴퓨터 다루는 것도 쉽지 않았고 숫자 입력도 느렸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매일 밤 퇴근하고 기숙사에 돌아가서도 연습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장부를 보는 눈도 생겨서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옥님, 이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지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순옥은 꼼꼼히 살펴봤어요. 여기 계산 틀렸어. 2000유로가 아니라 2200유로야. 영수증 보면 200 떠 있잖아. 아, 진짜네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뿌듯했어요.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지연이 순옥을 불렀어요. 어머니, 일 어때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에요. 할만해요. 오랜만에
사람 노릇하는 것 같아서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 달 급여예요. 순옥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받으신 거예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기숙사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순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림받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나폴리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처음 이곳에 버려졌을 때는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낯선 땅이 조금씩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잃었던 자존감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이제 오션테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투자 검토를 위한 재무제표 분석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경비 정산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지연이 순옥을 회계팀 이사로 승진시켰을 때 순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충분히 자격 있으세요. 1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셨잖아요. 지연의 말에 순옥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버림받고 죽고 싶었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지연에게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순옥은 책상에 앉아 이번 분기 투자 검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새 투자 미팅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 회사 재무제표 좀 봐주실래요? 순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표지에 적힌 회사명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빛무역.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이도현 대표. 순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순옥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을 한번 핥고 나서 말했습니다. 회의 일정 잡아요. 네. 이 회사랑 미팅이요. 제가 배석하고 싶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순옥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알겠어요. 제가 일정 잡을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그 사이 한빛무역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했어요.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고 거래처 3곳이 끊겼어요. 은행 대출 이자는 석 달째 연체 중이었고 직원 월급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부풀려진 수치들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순옥은 빨간 펜으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화요일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를 가다듬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1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먼저 지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순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정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순옥은 그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니?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순옥 이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연이 순옥과 도연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옥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봅시다. 도연과 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니 이사님 그때는 정말 투자 제안서부터 보죠. 순옥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정이 황급히 주워서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투자 금액이 5억 원이네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순옥이 서류를 내려놓고 자신이 준비한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근데 작년 매출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2억으로 더 떨어졌죠? 거래처도 3곳이나 끊겼고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순옥이 계속 말했어요. 은행 대출 이자도 석 달째 밀리고 있고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다던데. 맞나요? 그건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재무제표요. 순옥이 빨간 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매출액이 실제보다 3천만 원 부풀려져 있어요. 이 거래처는 이미 작년에 계약 해지됐는데 올해 매출에 포함시켰고요. 재고자산도 실사 없이 장부상으로만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지연이 옆에서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허위 재무제표 아닌가요? 엄마. 아니, 김 이사님.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절박해서 이 투자만 받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절박하면 거짓말해도 되나요? 순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절박하면 사람을 버려도 되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저를 외국에 버린 거예요? 순옥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도 안 되는 돈 몇 장 쥐어주고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정리하며 지연을 봤어요. 대표님, 이번 투자건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이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없는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죠.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제발. 이번만. 김 이사님이라고 했죠. 순옥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보세요. 도연과 미정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이 순옥을 봤어요. 어머니, 저 사람들이, 네, 제 아들이에요.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나폴리 항구에 버리고 간 그 아들놈이요. 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보면 어떨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지만요.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년 전 그 선착장에서 배를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너지고 절망하고 죽고 싶었던 그때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옥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일 마저 하고 갈게요. 순옥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누군가를 막고 있었어요. 순옥이 창밖을 내다보니 도연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계속 이사님 만나게 해달라는데.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내가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이 순옥을 보더니 달려왔어요. 엄마, 밖에서 얘기해요. 순옥은 건물 밖 작은 공원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투자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순옥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는 1년 전에 있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순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버려도 돼? 낯선 나라에 혼자 두고 가도 돼?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순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너 나 버리고 떠날 때 뭐라고 생각했어? 엄마 혼자 알아서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난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잤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이. 너 그거 알아?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워서 떨면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내 전화만 기다렸어. 혹시나 연락 올까봐. 혹시나 미안하다고 할까봐. 엄마, 근데 넌 한 번도 전화 안 했지. 문자도 안 했어. 엄마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용기? 순옥이 비웃었습니다. 사람 버릴 땐 용기 있더니 전화 한 통 할 용기는 없었어? 엄마, 제발. 그리고 오늘 여기 왜 왔어? 투자 받으러? 순옥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러 온 거야. 돈 받으러 온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알았어요. 답을 듣지 않아도. 너 지금도 날 이용하려는 거지? 엄마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순옥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돈 필요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잖아. 내가 뭐 ATM이야? 엄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나한테 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해. 순옥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난 이제 너한테 엄마 아니야. 그날 내가 날 버렸을 때 우리 관계도 끝난 거야.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도연이 순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옥은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이제 너 나한테 아무 권리 없어. 순옥은 도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난 괜찮아. 여기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순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 도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 일 들어가야 해. 이제 그만 가. 순옥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이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야 순옥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련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크루즈 한 척이 천천히 항구를 떠나고 있었어요. 순옥은 그 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자신을 두고 떠나던 그 배가 떠올랐어요. 그날의 절망이, 무너짐이,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녕. 순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순옥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번호가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순옥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고생했어, 순옥아. 정말 많이 고생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 정말 잘했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 성당방에서 천장을 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옥은 밤소리를 느끼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하루가 올지 몰랐지만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무섭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